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원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최근에 많이 시행되고 있는 상방 이동하는 광대 수술 방법, 그러니까 안화 쪽에 조금 더 붙여서 절골을 해서 45도 광대를 더 많이 축소시키고, 또 광대 절편을 상방으로 이동시켜서 볼처짐을 조금 완화하거나 예방한다는 그런 수술 방법이 최근 많이 시행되고 있는 듯 합니다. 이 방법에서는 필연적으로 광대 체부의 골편을 제거하는 게 필요하게 되는데요. 45도 광대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 시행되는 방법이면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45도 광대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 안화 쪽으로 절골을 가하면서 또 골편을 제거하면서 상방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이렇게 버트리스라고 하는 상악의 그 외측면이죠. 이 상악동이라고 해서 있는 우리가 빈 공간인데요. 점막으로 차 있고 감기나 축농증이 걸렸을 때 콧물이 차거나 염증이 생기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악동이 외측면이 뼈가 열려서 이쪽으로 수술 직후에 피가 고인다거나 해서 또 헤마토마가 고이고 혈종이 생기고 또 여기서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발견되는 듯 합니다. 또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돼서 볼처짐이 완화된다 라는 내용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걸로 볼처짐이 과연 완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되면서 입을 벌리는 과정에서 조금 더 통증이 유발되거나 또는 그 텐션이, 그러니까 교근으로 가는 텐션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쪽 상부, 체부 상부에서 광대 갭이 생기거나 분류압이 생기는 경우가 좀 더 많이 발생하지 않나. 또 체부 절골을 하면서 골편을 제거하게 되는데, 그때 이 아치 길이가, 이 광대 절편의 길이가 짧아져서 아치하고의 뼈가 측두골 프로세스와 만나는 그 부분이 뼈가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치 부위의 분류압도 종종 관찰되는 듯 합니다. 이 환자처럼 오른쪽 상악동이 열려 있는 상태로 고정이 되게 되고요. 또 반대쪽도 보면 이렇게 상악동이 열려 있는 상태로 이제 고정이 되게 되죠. 체부를 약간 올려서 수술을 했고 또 아치 부위도 약간 상방으로 이동된 듯이 고정이 됐습니다. 수술 방법 자체나 수술 자체로는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이 상악동이 열리는 증상으로 인해서 반복적인 상악동염이 있어서 광대 수술 후에 통증과 어떤 치통까지 유발되는 그런 만성적인 상악동염을 겪었던 환자분의 모습입니다. 또 이런 식의 방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체부 쪽, 이렇게 광대에 이렇게 계단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만져지고 또 이 부분에서 함몰이 관찰이 되고 또 상부로 이동함으로 인해서 연부 조직이 약간 함몰이 생기는, 그러니까 이쪽이 꺼지는 증상과 이쪽이 꺼지는 증상이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관찰되게 됩니다. 우측에서 보시는 건 좀 다른 예인데요. 수술 후에 이렇게 상방 이동되고 골편 제거하고 불만족이 있어서 다시 한번 수술을 하신 경우죠. 그런데 다시 수술하면서 이쪽 체부 상부에 뼈가 모질라서 이렇게 뼈 이식을 살짝 얹어 놓듯이 이렇게 수술을 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 뼈 조각이 이렇게 얹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어떤 고정을 하지는 않으신 듯하고 그냥 이렇게 얹어져서 약간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뼈 이식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서도 역시 상악이 열려서 반복적인 상악동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을 했던 경우고요. 고개를 들어서 보시면 뭔가 이쪽 아치와 측두골 부분이 조금 어색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플레이트를 고정된 모습이 아치를 아예 절골을 해서 2번 수술을 하신 분인데요. 이쪽 측두골에 아예 이렇게 스크류를 박고 그 다음에 아치를 연결하고 또 아치를 다시 한번 연결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스크류가 이중으로 사용된 이런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플레이트 스크류를 사용하고 또 다시 사용하고, 마치 턱끝에서 이제 활용되는 2단 절골 양상처럼 이렇게 수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옆으로 보면은 사실
아치가 이렇게 일자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가다가 또 튀어나오고 꺼졌다가 또 튀어나오는 약간 이런 모습이 돼서 이게 과연 적절한 수술이었나 라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또 반대쪽을 보시면 플레이트를 이렇게 겹쳐서 사용한 경우도 관찰이 되는데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플레이트가 이렇게 오버래핑이 되는 경우는 좀 적절치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앞쪽 뼈가 굉장히 얇은데 이쪽에 보시면 굉장히 얇죠. 이 얇은 뼈를 굳이 고정을 하기 위해서 스크류를 박아 놨는데 이 스크류 박아 놓은 위치가 이렇게 뼈가 굉장히 얇아져 있어서 과연 추후에 괜찮을까 라는 어떤 좀 걱정 아닌 걱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체부절골이 이루어지면서 처음에 문제가 돼서 이 골편 제거하는 거가 문제가 됐던 경우죠. 그래서 아치 길이는 짧은데 역광대는 또 남아있고, 그러니까 역광대, 뒷광대라고 흔히 하죠. 뒷광대를 또 줄이고, 그러다 보니 뼈가 기역자로 꺾인 이전 절골 라인이 있어서 또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플레이트를 이중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원인이 됐던 거는 체부의 골편이 제거된 모습이 아마 문제가 됐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시면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체부의 골편을 제거하고 상방 이동해서 고정을 했던 경우죠. 보시면 상악동이 외측면이 거의 다 열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린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아치의 연속성이 깨져 있죠. 스크류랑 플레이트로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뼈가 비어 있죠. 그런 상태에서 체부 상부는 또 이렇게 갭이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과교정이 일어나서 또 체부에선 계단 현상이 있는 경우, 대부분 이 정도 되면 피부가 어느 정도 두께가 안 되더라도 이쪽 부위에 함물이 생기거나 또는 이렇게 만졌을 때 이렇게 튀어나온 안화골과 절골면이 좀 만져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뼈는 연결이 안 된 상태가 됐고요. 이쪽 부분도 똑같이 체부 상부에 광대 갭이 있고 약간 이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이쪽 골편이 약간 안쪽으로 말린 이런 양상이 보입니다. 물론 상악동은 굉장히 많이 열렸고요. 또 이렇게 고정이 상방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안화골 밑에 이쪽 피부는 굉장히 얇은데 이러한 스크류 플레이트가 이제 눈 밑에서 살짝 만져지는 그런 불편함도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상악동이 열려서 반복적으로 뭐 염증이 생기거나 뭐 이런 증상들도 나타나게 되죠. 어떤 절대적인 방법이 뭐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종종 관찰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의아한 부분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양악 수술과 동시에 또 광대 수술을 했던 분이죠. 이제 스크류 플레이트는 다 제거를 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아치는 연속성이 깨져 있고 체부는 여기만 달랑 붙어 있고 상부는 갭이 생겨 있고 역시나 안쪽으로 회전된 모습이 관찰되고요. 그 다음에 버트리스라고 하는 상악동 외측 뼈는 다 없어져서 완전히 열린 상태가 됐죠. 양악하면서 르뽀원 절골 라인이 여기 보이고요. 이렇게 상악동이 완전히 열린 상태가 되죠.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체부는 달랑달랑 조금 붙어 있고요. 아치는 그럭저럭 붙어 있는데 이때는 또 하방변이가 일어났고요. 또 이쪽에 보면은 안화신경이 나오는 구멍에서부터 이 상악의 앞쪽면까지 거의 다 뼈가 결손이 돼서 상악이 아예 열려 있는 모습이죠. 이러한 경우들이 이제 반복적인 상악동염이 만들어지고 또 감기나 어떤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 이쪽 상악동에 염증이 생겼을 때 치통으로 유발된다거나 또는 두통 이쪽으로 염증이 퍼지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관찰이 되는 이유는 45도 광대를 과도하게 줄이고 싶어 하는 욕심과 또 이런 아치 부위는 스크류 플레이트를 연결하면 된다는 맹신이 만들어낸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체부 절골을 하면서 체부 골편을 제거를 하면 아치 길이가 짧아져서 이쪽이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수술 전에 충분히 길이에 대한 3차원적인 분석이 있어야 하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많이 자른 모습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점점 더 많이 양산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최근 한 5, 6개월 정도에 이런 분들만 한 20여 명을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안화골의
바싹 붙여서 절골을 하는 경우에서 이 안화골까지 침범한 경우도 관찰이 됐고요. 또 고정이 이렇게 안화골에 있어서 피부가 얇고 그런 분은 만져지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었고, 상악동염이 계속 반복된다 하셔서 오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떤 상악동이 열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이미지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상악동이 열려 있는 분이죠. 반복적인 절골을 해서 이렇게 상악 외측면의 뼈가 아예 없어진 분인데요. 이 환자분이 내원하신 이유는, 제게 내원하신 이유는 사실은 다른 이유였습니다. 여기 염증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 측두근 이쪽 부위에서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 푸르륵 하면서 스폰지 바람 빠지듯이 꾹 들어갔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 또 푸르륵 해지는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셔서 오셨습니다. 이 이미지는 이 하늘색으로 표현된 게 이제 겉 피부와 그 다음에 몸 안에 있는 어떤 그 빈 공간들, 그러니까 상악동이나 에어웨이를 보기 위한 음영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상악동이 보이게 되고요. 이게 기도죠.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뼈 안에 있는 빈 공간들, 공기가 들어있는 마스토이드라는 뼈의 빈 공간이고요. 이제 전두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앞쪽에 있는 것도 있고, 이거는 코 안쪽에 이제 비강 내에 공기가 차 있는 부분이죠. 이건 축두골 내에 마스토이드 본 안쪽에 이렇게 공기가 찬 뼈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이쪽에 아치 부위에는 지금 뼈를 제가 일부러 지워놨는데요. 이렇게 뼈가 나타난 상태에서 보면 이런 아치가 있고 광대뼈가 있는 부위랑 피부, 그 다음에 이 안에 측두근이 있는 곳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에어 섀도우가 공기가 차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뼈를 살짝 지워보면 이쪽에는, 환자분이 증상을 호소하시는 부분에는 이렇게 에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추측을 해보면 상악동이 열려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쪽으로 공기 에어 트랙이 생겨서 측두근 쪽으로 공기가 가서 이렇게 피하 기종이라고 해서 서브큐 엠피세마가 생긴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열려있는 상악동에서 어떤 피부 피하 조직을 통해서 어떤 공기 트랙이 생겨서 이런 게 증상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음영은 이제 공기 음영이라고 해서 비강 내의 공기와 기도, 그 다음에 뼈 안에 있는 빈 공간,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함인데, 그런 음영에서도 보면 정상적으로 아치 부위에 에어가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템포럴 머슬 요 부위에 이렇게 에어가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버트리스라고 하는 구조는 정상적으로 영문으로 번역을 하면 기둥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상악에서 버트리스라고 하는 부분이 상악동 외측면을 말하는데요. 그 기둥뼈가 사라지면서 어떤 상악동이 열리는 어떤 단점도 있고, 또 이런 서브큐 엠피세마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위험성도 있고, 반복적인 상악동염이 생기는 어떤 단점도 있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아치가 분류압이 생기거나 또는 체부의 회전에 의한 계단 현상이 생겨서 단차가 느껴지는 그런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체부의 골편을 제거하는 것은 일부 환자에서만 도움이 되지 일반적으로 모든 환자에서 시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화 밑에 우리 앞광대, 옆광대 45도 요 부위는 사실 피부 두께도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광대뼈에서 벌어지는 한 2-3mm, 3-4mm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 참고하셔서 수술 계획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